옛날 옛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생겨났어요. 커다란 폭발과 함께 우주가 탄생했죠. 그런 다음에는 별과 행성들이 모이면서 은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대한 천문학자들의 업적을 무효화할 뭔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가령 우주보다 나이가 많은 별이 있다면요? 그 놀라운 발광체를 만나려면 우리는 멀고 먼 미지의 공간으로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지구로부터 200광년 떨어진 천칭자리까지 이어져요. 그곳에는 푸른색의 구가 있는데 그 구는 HD 140283 또는 무드셀라 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름은 성서에 나오는 거의 1000살까지 살았던 남자의 이름을 딴 거라네요. 인간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우주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나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우주의 나이는 대략 138억 살 정도예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 별의 경우 잠시만요. 1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숫자입니다. 제 통장에서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전혀 모릅니다. 10억 초는 30년이에요. 10억 걸음이면 지구의 적도를 15바퀴 돌 수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1부터 10억까지 세기 시작한다면 대략 95년 정도가 걸리겠네요. 그런데 거기에 13.8을 곱해야 하는 거죠. 네, 우주는 이제 다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 별은 몇 살일까요? 무드셀라 별은 우주보다 2억 살이 더 많습니다. 2억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2억 초는 무려 6년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살이라는 것은 누가 더 먼저 들어왔느냐를 논하는 아슬아슬한 차이가 아닙니다. 무드셀라 별은 우주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무드셀라의 이 미스터리는 한 세기 동안이나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마침내 그 질문에 해답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불확실함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은 우주를 같은 종족끼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별 또한 작고 어리고 미숙한 별들이 있습니다. 어린 별들은 밝게 빛나며 생기가 넘치고 세상에 달려들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중년 별들도 있는데 이 별들은 좀 컸고 살도 좀 쪘고 내면의 열정도 어느 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태양 또한 여기에 속하는데 태양의 나이는 46억 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 별들이 있죠. 이 별들은 동작이 느려지고 회색빛으로 변했으며 빛도 젊은 애송이들처럼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바로 별들의 할아버지입니다. 별의 수명은 두 가지 요소, 별의 질량과 헬륨 및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별 안에 금속이 많을수록 더 어린 거예요.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나이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드셀라라는 준거성은 극도로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수십억 년 동안 수소를 헬륨으로 변화시켰고 연료가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또한 무드셀라의 안에는 금속, 특히 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드셀라가 우주에 그러한 원소가 없던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드셀라가 우주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모순을 다시 확인시켜주죠. 이 사실은 모든 논리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반박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천문학자인 하워드 본드 박사는 무드셀라가 우주보다 어리다는 걸 증명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본드 박사는 허블 망원경으로부터 천체의 나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드 박사는 천문학자들이 이 별의 나이를 계산할 때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지구로부터의 거리였습니다.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밝은 별은 지구와 가까이 있는 어두운 별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산을 통해 본드 박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본드 박사는 가장 오래된 별은 기존의 추정처럼 160억 살이 아니라 145억 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전히 무드셀라가 우주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 말이에요.
따라서 연구는 중단됐다가 곧 재개되었습니다. 2014년 천문학자들은 무드셀라의 나이를 다시 줄였는데 이번에는 142억 7천만 살로 줄였어요. 그리고 모든 오류들을 고려했을 시 이 수치는 대략 7억에서 8억 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드셀라는 138억 살이라는 그럴듯한 나이를 갖게 됐어요. 우주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는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천문학자들의 업적을 무효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본드 박사는 우주의 나이와 무드셀라의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이 빅뱅의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드셀라와 우주는 하나의 폭발로 인해 같이 탄생했으며 거기서부터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의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114억 살밖에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측정한 다음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알아냄으로써 그러한 결론을 냈죠. 시각 자료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풍선의 점을 여러 개 그려보세요. 그 점이 은하입니다. 그리고 풍선을 불어보세요.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늘어나죠. 그렇게 여러분은 점들이, 그러니까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과 팽창이 연결되면서 천문학자들은 나이를 다시 계산했는데 또다시 우주가 무드셀라보다 훨씬 더 어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암흑물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암흑물질은 빛을 발산하지도 흡수하지도 빛의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암흑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고요. 이는 마치 공기와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공기를 내쉬는 걸 알며 나무를 흔들고 비행기를 들어올린다는 걸 알죠. 무드셀라의 기원에 대한 답이 암흑물질에 있는 걸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은 이 별의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하는지를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